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석가탄 신일 연휴는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일과가 좀 많아서 사실은 어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짬이 안 돼서 참에 영상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이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을 하고 미 증시가 좀 폭락을 맞았었고 수요일날 시장도 사실 다행스럽게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이나마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루 휴장을 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도 어제 한 1.5% 정도 빠지고 오늘 0.2%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하락을 막고 즉 매를 막고 오늘 약반등 정도로 마감이 됐죠. 그러나 국내 증시는 아예 빠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 이 하락의 부분을 그래도 하루 휴장에 일정 흡수를 해줬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시장에 풀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만은 네, 사실 오늘 시장을 까놓고 좀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썩 시장이 좋았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하는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가상화폐의 급락, 즉 위험 자산의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던 한 주죠. 이로 인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일단은 위험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부분으로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2주 전입니다. 정확히 2주 전에 앨런이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앨런이 실수했다, 말 실수했다 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는 영상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주는 분명한 신호였다라고 보여지고 머스크조차도 막 가상화폐가 급등하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고점에서 분명히 말을 신호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상화폐는 여윳돈으로 하라, 지금은 과열됐다 등등을 다 말을 해주고 테슬라 차량의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신호를 다 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는 단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사실 FOMC 회의 자체로 지수가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단지 FOMC 회의 이슈를 앞두고 시장이 놀래서 먼저 빠졌고 마치고 나서 이 가상화폐가 사실 비트코인이 장중에 거의 4,200만 원대까지 밀렸었죠. 그러다가 국내에서도 5천만 원까지 회복을 하는 등 마이너스 30% 가까이 떨어지다가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나스닥 기술주가 급격하게 저는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FOMC의 우려보다는 가상화폐의 급락, 즉 이 위험성 자산에 대한 이 우려가 시장을 하락을 시킨 주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FOMC 자체적으로 보면은 두 명의 인사가 테이퍼링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안 빠졌죠. 네, 시장은 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그냥 먼저 놀라 자빠진 부분이고 FOMC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사실 기술주가 밀려야 되는데 기술주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7에서 8월 정도에 이 부분이
이제 뭐 현실화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통상 매년 8월에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연준 의장을 지냈던 사람들 등등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네 발언을 하고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9월,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뭐 매월 100억 달러씩 줄여서 지금 현재 1200억 달러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입이 12개월 딱 마치는 순간 정확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023년 혹은 2022년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시장의 구도를 짜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금리 인상은 그 전에 시장의 하락을 불러오고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랐던 선례가 있죠. 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시장이 오를까요? 즉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경기의 회복,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금리 인하 때는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왜?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경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의 이 공이 탄알이 쏘아지기 전까지가 아주 시장을 아주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많이 단기 성향으로 바꿔 놓고 요새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눌림 매매 위주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는데 뭐 나쁜 흐름은 없고 그냥 수익 매매 차원에서 조금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딱 그래요. 왜 그렇냐?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통상 여름의 하락이 무서운 법이라고 했죠. 여름이 오기 전에 시장이 지금 급락보다는 아주 지루한 박스권 장세 속에 아주 답답한 흐름만 좀 연속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답답한 흐름이 좀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시장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건데 순환매 상승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모습 자체가 순환 매도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 좀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각 섹터별로 순환에 가면서 자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돌려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제가 볼 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구조를 좀 팔아치운 외국인 그리고 실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는 전 세계의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펀드에서 그러니까 이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지난주 초에 각 헤지 펀드들의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비율이 나왔는데 아시아에 대한 이 매입 계좌를 그러니까 매수 계좌를 대폭 줄여버린 거죠. 즉 아시아 전체의 매도가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시아 전체의 매도가 나왔으면 다시금 얼마만큼 회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요. 코스피 기준 오늘까지 외인이 8조 원대 매도가 나오면서 올해 19조 팔아치웠고 연기금만 하더라도 19조를 팔았죠. 여기에 뭐 기관 외인 다 합치면 50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개인이 50조 매수로 이게 좋게 말하면 작년에 개인이 시장을 정확히 100조 이상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00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바닥에서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주역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의 주인이 개인인가? 시장 수급의 주체가 개인인가? 손바뀜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고점에서 다 팔아먹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연도가 있어요. 2006년도 4월달 흐름인데 이 말은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의 힌트, 매매 힌트를 하나, 오늘 매매했던 종목의 힌트를 드릴 건데, 지수라는 거는 항상 이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줄이고 다시 대세 상승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기 이평선, 네, 단기 이평선은 저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근에 이런 지수에서의,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왜 최근에 제가 갑자기 지수에서 이평선을 다 지워버렸을까요? 왜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든 뭐든 이미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보인 거죠. 뭐 60이라고 여기에 뭐 20일을 이렇게만 왜 안 나와? 밑에다가 이평선을 갖다 놓으면 이미 이 뭐 20일 이평선이라든지 20일 이평선이라든지 60일 이평선이라든지 다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의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쪽에 있는 이 중기 이평선 다 지워버리고 장기 이평선으로만, 네,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의 이 이평선들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장기 이평선은 121선하고 300일선인데 또 그 중간에 또 241선이 있겠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중간에 잠시 한번 바꿔놓으면 240으로 바꿔놓으면 여기에서 이격을 여기까지 줄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약간 좀 무겁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의 이 이격이 지금 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격이 크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기평선이 한번 크게 크랙이 간 다음에 중기평선이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보통은 이런 하락도 대칭 하락이라고 해요. 이 하락의 폭만큼 한 번 더 빠지는 대칭 하락이 이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만큼 찍고 갈 수도 있는 게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 하락이 저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하락의 구간에서 기회가 오겠죠.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서 저는 한 차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시작이 좀 무겁네요. 좀 무거웠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면, 네,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 속에서 두산그룹주가 그나마 좀 강세였고 여기에 해운 관련해서 HMM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정도로만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시장이 주도 업종이 많이 좀 부재한 가운데서 HMM이 좀 가장 강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HMM이 좀 가장 강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 최근에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강하게 이평을 줬다가 일단은 돌파 이후에 이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이 반등의 흐름을 주는데 사실 오늘도 이 갭에서 매매를 고민만 했어요. 근데 사실 D-Day가 내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좀 못했고 서린바이오 정도만 아래 구간에서 살짝 매매를 좀 진행하고 서린바이오 정도만 하단에서 좀 매매를 장중에 매매를 잠시 좀 하고 좀 말았던 것 같아요. 서린바이오 정도만.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특히 D-Day가 코앞에 나와 있는 종목 섹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약세 속에서 두산그룹주 강했다라고 했는데 원전 이슈가 좀 많이 나왔죠. 네, SMR 관련해 소형 원전 이슈가 최근 한전 기술에 좀 강하게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요. 거의 바닥에서 70% 이상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텀에 네, 시장 주도주가 이쪽에서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좀 했었는데 너무 위에서 매매를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은 좀 못 냈던 것 같아요. 한 2% 정도 해서 종가 무렵에 들어가서 네, 그냥 좀 짧게 매매를 좀 하고, 남은 물량은 시간 외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좀 말았는데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뭐 주도주 안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 밖에 최근에 KG ETS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시장 관심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매를 잘못해서 네, 이 돌파 구간에서 화요일 날 이 자리죠. 굉장히 싸게 잡았는데 올라가면서 여기 위쪽에서 그냥 팔고 말았습니다. 뭐 수익은 괜찮게 났었는데 팔고 좀 말았어요. 그리고 얘가 좀 밀려주기를 기다렸는데 뭐 특히 밀려주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3,400억짜리 회사가 네, 영업이익을 7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85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 눌리는 구간,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파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8,500원이죠. 8,500원 자리가 온다면 네,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네, 눌림목 매수를 한번 해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눌림목 매수를 자, 이렇게 놓고 보고, 자, 그 밖에 이 윤석열이 또 정말로 매매를 하기 싫은데, 오늘도 사실은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윤석열 관련주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원칙을 좀 정해놓고 보는데 절대로 손을 안 댈 계획이에요. 절대로. 근데 일단은 대덕이라는 종목이 또 반도체 뭐 공부를 윤석열이 또 서울대에 가서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가서 했다라는 이슈로 이 서울대 석자 교수가 사회이사로 있다라는 이유로 또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대덕전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등이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쪽 섹터는 네,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저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잘 하지만 네, 과거 지엠코처럼 이 당시에서도 반기문 열심히 교육 다니고 네, 정치 수업하고 하다가 깨지면서 끝도 없는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뭐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서 고통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거 엄청나게 떨어졌던 종목이죠. 엄청나게 이 당시에.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조금 조심해서 요새 보고 있고요. 자, 해외 증시 전일 나스닥 지수가 일단 보면은 다우라든지 해외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올라왔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죠. 시가가 마이너스 1.7% 출발해서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강했었는데, 말 그대로 시가가 마이너스 2.2%에서 반등을 1.9%니까 4%대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국내 IT 반도체가 오늘 특히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요새 종목을 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은 게 확인이 안 돼서 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보유자 영역에서 그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 스윙은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 볼 생각이고, 지금은 네, 조금 관망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LG화학 배터리가 또 니켈 90% 함량 배터리가 테슬라 납품 이슈가 있으면서 LG화학이 장 초반에 갭을 들고 출발했죠. 갭을 들고 출발하면서 이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 좀 강세 보였던 점. 근데 여기서도 고점 돌파가 그리고 거래량이 안 실리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된 모습이죠. SK이노베이션도 사실 포드와 MOU 이슈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런 종목군들이 제한적 흐름 안에서 끝나서 되게 좀 답답한 모습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기아가 조금 리콜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굉장히 수급도 좋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약간의 리콜 이슈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가상화폐 급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는데 사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저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개파락이 커서 일단은 공략은 안 했고요. 사실 이 하락 구간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런 낙주 매매, 그러니까 눌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어서 그 포인트마다의 매매만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실은 볼 수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이 하단 자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좀 안 봤었고, 포스코 엠텍도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크게 수익을 좀 못 내서 얘도 낙폭과대로 해서 들어갔다가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월요일날 매매를 해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오늘은 저희는 키네마스터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빠졌는데 하한가 점한가를 가고 아래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오늘은 짧게 한 4% 정도 눌림목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매매의 방법을 좀 많이 바꿔서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 키네마스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낙주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것도 지수랑 비슷합니다. 제가 보는 이 낙주 매매에 있어서 단기간에 50% 이상 급락을 해준다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의미 있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갭 구간이 있을 거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구간이 이 종목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장기 평선까지 하단에 있다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이 구간이 되는 거죠. LNK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고, 저는 이제 LNK 바이오와 오늘 키네마스터 두 개 중에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종목군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을지, 어떤 거를 매매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LNK 바이오든 둘 다 낙폭이 컸고, 제가 보기에는 키네마스터가 최근에 낙폭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를 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반등이 좀 약했어요. 생각보다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구간은 이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4, 5% 정도 수익 구간은 나와서 매도를 했다 치지만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매매가 어려워요.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완전히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지는
구간을 봐야 되고, 이평선의 첫 자리 이렇게 떨어지는 급하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급락을 떨어지면 들어가는 낙주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을 잘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또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분,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동차 배터리 투자, 북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종목군들은 이미 저는 시장에 선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위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또 새로운 뭔가 종목의 이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보면은 mRNA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네, 시장에서 이연제약이 mRNA 안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고 가장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때 눌림 구간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린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급락이 떨어진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네, 흐름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종목의 변동성이 위아래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살아 있는 섹터가 이 중소건설 섹터인데요. 일단 금호건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은, 금호건설도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12,000원까지 칠 가능성이 높고요. 일성건설 지금 화요일날 시세를 한번 주고 일단은 여기에서 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오늘 좀 매매를 시초가 부분에 좀 들어가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유진기업이나 성신양이나 전반적인 이 건설 기자재,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건설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수건설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6월달, 5월말 혹은 6월 초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어려운 구간이지만 아래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져요. 위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떨어지면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에서 TCT 라이브 방송 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